최근에 SK텔레콤의 주가는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23% 빠졌고 전년도 6월 정도부터 빠졌으니까 지금 거의 한 1년째 주가 하락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많이 오른 거 대비해서 SK텔레콤은 지금 오른 수준도 아니에요. 저점 대비해서는 11%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금리가 진짜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난 상황에서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하는 SK텔레콤의 주가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리고 간다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오늘은 배당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업의 주가는 순이익이랑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EPS가 오르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죠. 주가는 PER 곱하기 EPS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EPS가 오르면 PER, 멀티플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같이 주가도 오릅니다. 빨간색은 SK텔레콤의 주가를 나타내고 파란색은 SK텔레콤 EPS를 나타내는 건데 EPS랑 주가의 흐름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4년도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18년, 19년 들어서 떨어졌을 때랑 올랐을 때,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움직임도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실적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순이익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을 보셔야 돼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순이익은 막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확 떨어지고 다시 크게 올랐다가 확 떨어지죠.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비슷한데 순이익이 이렇게 크게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거는 영업이익 외적으로 어떤 수익이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눈치채실 분은 채셨을 수도 있는데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SK텔레콤의 지분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실적도 같이 잘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은 통신주인데 뭐 사람들이 갑자기 핸드폰을 하나 쓰다가 두 개 쓰는 일은 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서 실적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순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당연히 SK하이닉스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도, 17년도에 SK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 때문에 SK텔레콤의 순이익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때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났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연결 EPS가 굉장히 잘 나왔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021년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엄청 잘 났습니다. 이때 실제로 SK텔레콤 21년도 순이익을 보면 SK하이닉스의 지분법 수익으로 인해서 1조 5천억 정도가 찍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SK텔레콤의 실적이 매출이랑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완전 따로 노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21년도 말에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했죠. SK텔레콤이랑 SK스퀘어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가 기존 SK텔레콤에서 SK스퀘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이상 SK텔레콤의 순이익은 변하지 않는다. 거의 매출이랑 영업이익이랑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SK텔레콤의 주가는 EPS의 상관관계보다는 EPS 말고 다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튼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시면 2017년도, 18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났어요. 그리고 19년도에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있었죠. 그리고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21년도쯤은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났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적자가 나타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다시 SK텔레콤의 실적을 보시면 EPS가 왜 이렇게 많이 흔들렸었는지가 설명이 되고 이 EPS에 따라 주가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SK텔레콤은 기존에 계속 뭐 B2C나 B2B 사업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매출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5G 가입자나 LTE 가입자 이쪽으로 나타나는 요금 때문에 나타나는 수익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수익은 거의 일정합니다.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파란색 선이 일자로 이렇게 일정한 모습을 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EPS가 그대로기 때문에
주가도 그대로냐, 주가도 안 변하냐, 요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PER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튼 이거는 21년도 말쯤에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하면서 자기 자본이 많이 떨어졌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사주도 소각을 했었죠. 기존의 SK텔레콤이랑 21년도 후의 SK텔레콤은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본 총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20년도 말이랑 21년도에는 그냥 확 달라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본이.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인적 분할을 하면 SK텔레콤의 시가총액도 당연히 바뀝니다. 주식수도 바뀌어요. 여튼 이제는 EPS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SK텔레콤은 고배당주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7%대의 배당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배당 수익률이 한 6.83% 정도가 찍힐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기업은 보통 사람들은 이 배당 수익률 밴드 차트라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배당 수익률이 높을 때는 주가가 쌀 때이고 배당 수익률이 낮을 때는 그 기업의 주가가 가장 비쌀 때겠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가장 낮을 때, 그때가 주가가 가장 높을 때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 밴드 차트를 그려가지고 주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SK텔레콤은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은 21년도 말에 그때 인적 분할을 했고 22년도부터 배당에 대한 데이터가 그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2년도 말에 있었던 7%대의 배당 수익률이 SK텔레콤 주가가 높을 때인지 아니면 낮을 때인지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산에 있어서 주관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7%대의 배당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은 거고 지금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3.5%대인데 저축은행에 가서 예금을 맡긴다 그러더라도 7%는 주는 곳이 없죠. 많이 줘봤자 한 5%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의 배당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따지면 주가가 쌀 때라는 거죠. 데이터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20년도랑 21년도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한번 SK텔레콤의 주가를 계산해 보면 4.2%대의 배당 수익률이 나올 때가 SK텔레콤의 주가가 가장 비쌀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년도랑 22년도는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EPS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은 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한 4,800원 정도의 EPS가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는데 거의 큰 이변이 없다면 한 4,800원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10%대 정도만 차이가 있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배당 성향을 한 8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주당 배당금 DPS는 한 3,400원 정도가 나오겠죠. 여기서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면 3,400원 배당금을 줬을 때 시가 배당률이 4.2%라고 가정을 하면 배당 수익률이 가장 낮을 때 주가가 높은 거니까 3,400원 나누기 4.2% 이렇게 하면 주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89,952원 이렇게 SK텔레콤의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SK텔레콤의 올해 배당 수익률이 4.2%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주가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진짜로 SK텔레콤의 배당 수익률이 4.2%까지 떨어지고 주가가 81,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70%, 80%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진짜 너무 높게 잡은 것 같고 만약에 한 6%대까지의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고 치면 3,400원 나누기 6 하면 나오죠. 그러면 56,600원 정도가 나옵니다. 56,600원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주가랑 비교해보면 48,600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 16%가 나오네요. 1년에 16%면 되게 높은 수익률이에요. 뭐 물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2차전지 주식들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수익률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안전마진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7%대의 안전마진을 가지고 16%의 수익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는 진짜로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SK텔레콤의 배당 수익률 7%가 저점이 아니라고 치면
배당 수익률이 뭐 8%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추매를 하면 됩니다. 8% 배당을 받으면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투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배당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해요. SK텔레콤 같은 기업은 이번에 인적 분할을 하면서 배당 성향을 되게 높게 가져간다라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나 잉여 현금 흐름조차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방어주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예측도 다른 뭐 반도체 기업이나 철강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 말은 배당금도 예측이 쉽다는 거죠. 그러면 배당 수익률 밴드 차트의 그 밴드만 알면 주가의 계산도 쉽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 SK텔레콤의 최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SK텔레콤은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는 찬바람이 불 때 그때 조금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하는 배당 수익률 밴드 차트를 한번 그려보고 나는 요 정도 주가면 좀 만족하겠다, 아니면 나는 배당을 그냥 받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도 되니까 한번 잘 선택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기준금리가 거의 정점을 쳤다라는 인식도 많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추후에 떨어진다 그러면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도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또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경기 방어주를 투자하면 제격입니다. 배당도 받고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안 쓸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2차전지 쪽에 수급이 많이 쏠려 있기는 한데 이럴 때 우리가 SK텔레콤 같은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습니다. 아무도 안 바라볼 때 그때 투자하는 게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어요.